정인아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들려드릴 이 정말 기상천외한 이 내용을 어떻게 제가 설명을 해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대한민국에 오니까 이런 문화가 있더라고요. 남녀가 데이트를 갈 때는 평상시에 먹지 못하는 그런 레스토랑에 데려가서 이제 대접을 하는 그런 문화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칼질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스테이크를 먹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저는 사실 대한민국에 와서 이렇게 데이트 개념으로 이런 비싼 식당을 가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가서 스테이크를 썰어본 적도 없고, 대부분 일을 하면서 스테이크를 많이 먹어본 것 같아요. 행사를 참석하거나 또 우리 집요조세장님이랑 같이 수행을 할 때는 아무래도 행사 쪽에서 나오는 그런 양식들이 많이 나오니까 그래서 먹어봤는데, 데이트 개념으로 한 번도 그렇게 가본 적은 없습니다. 근데 또 하나, 스테이크 말고 꼭 데이트할 때면 여자분들이 대접을 받았다라는 느낌을 갖는 건지, 이 음식만 먹었다 하면 인스타그램이나 여러 SNS 사회 소통망에다 이렇게 올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비싸니까 한국에서는 이게 또 그렇게 자랑거리가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랍스타 같은 경우도 워낙에 비싸고 다 수입이기 때문에 그거 한 번 먹었다 그러면 꼭 사람이 먹기 전에 카메라가 먼저 먹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비싸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저는 한 번도 랍스타 이따만한 거 가져다 이렇게 뜯어먹고 이런 데를 가본 적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뒤에 가서 설명을 드릴 텐데, 제가 뉴스에서 아주 기상천외한 바다 생물을 하나 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랍스타보다도 훨씬 비싸고 랍스타보다 훨씬 맛있고 가격도 랍스타 못지 않다고 합니다. 랍스타보다 더 맛있다는 바다 바퀴벌레 드실 수 있으신가요?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건 나라마다 문화마다 기준이 상이하기 때문에 무엇이 옳고 그른지 함부로 평가할 수 있는 것은 아닐 겁니다. 베트남에서는 이름도 생소한 모래벼룩이 랍스타보다 비싼 가격에 팔리고 있다고 해서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베트남어로 보비엔이라고 불리는 이 특이 생물은 한국어와 영어로 번역하면 모래벼룩 혹은 갯벼룩으로 불리웁니다. 네, 이름부터가 신기합니다. 갯벼룩. 원래 이 생물은 피부 밑에 들어가서 질환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갯벼룩과 친척벌 되는 덩치 큰 갯벼룩이 좀 다르게 취급받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어떻게 그러면 얘네들이 다른 취급을 받고 있느냐? 일단은 내용에 따르면요, 2kg짜리,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2kg면 얼마나 몸집이 크겠습니까? 2kg짜리 식용 갯벼룩은 무려 150만 동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한화 기준으로 약 8만원 정도라고 합니다. 작년 동기 대비해 20% 상승한 가격이라고 하죠. 베트남에서 인기 있는 이 랍스타 가격과 거의 흡사한 가격이라고 합니다. 랍스타 하면 우리나라 안에서도 비싼 음식이어서 자주 먹는 건 아니고 이벤트용 음식인데, 이것보다 비싸다고 그러니까 이게 과연 어떤 생물체인지 참 궁금합니다. 랍스타와 갯벼룩 가격이 비슷하더라도 나는 랍스타 대신 갯벼룩을 고르겠다 라고 말했을 정도라고 합니다. 너무 희귀해서 이 높은 가격에 팔린다는 이 갯벼룩의 실체, 저도 정말 궁금한데요. 심지어 2kg짜리 대형 갯벼룩은요 300만 동, 놀라지 마십시오, 약 16만 5천원까지 가격이 치솟는다고 합니다. 이마저도 공급이 없어서 시장에 내놓자마자 팔리는 실정이라고 하죠. 이걸 사기 위해서는 사전 주문은 필수이고, 주문하고 한참을 기다려서야 드디어 2kg짜리 갯벼룩의 고기 맛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정말 먹다가 이제는 바다 바퀴벌레까지 먹게 되는데, 그렇게 따지면 사실 랍스터도 괴물같이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먹을 수 있는 거면 뭐 먹으면 좋죠 뭐. 그죠? 이 갯벼룩이 비싼 이유 중 하나는 양식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결국은 갯벼룩을 먹었다. 그럼 이건 다 100% 자연산인 거죠. 아직까지 인류가 이 생물에 대한 그 경험적인 수치나 이런 이해도가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확산이 되지 않다 보니까 아직까지 양식이 시작이 안 됐던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100% 이게 자연산이기 때문에 이제처럼 공급도 제한적이고 가격도 이렇게 부르는 게 값이다. 뭐 진주도 마찬가지잖아요. 사람이 만드는 진주보다 자연적으로 어떠한 뭐 깊은 바닷속에서 나오는 진주가 굉장히 비싼 것처럼 아마 이 아이들도 이렇게 큰 게 좀 희귀한가 봅니다. 그래서 이 500g짜리는 많지만 2kg짜리 이런 대형 갯벼룩은 굉장히 비싸다. 구하기도 힘들다. 이런 얘기로 이제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즐기는 뭐 산낙지 이런 것들도 다른 나라 사람들이 볼 때는 사실 혐오스럽다 이렇게도 표현하거든요. 이렇게 살아서 움직이는 걸 그대로 이렇게 입안에 넣다 보니까. 또 이제 그 외국 분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충격받는 식문화 중 하나가, 이들은 고기를 주문했는데 생고기가 나와서 우리가 불판을 넣고 구워 먹어야 되거든요. 이런 것들은 굉장히 생소한 문화입니다. 그들한테는. 그들은 스테이크를 주문을 하면 익어서 나오지 이렇게 익지 않은 음식이 나온다는 건 좀 생소한 겁니다. 그리고 식탁 위에 가위가 올라가고 집게가 올라가고 어떻게 보면 가공된 요리가 아니라 생것들이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구워서 뭐 야채 이런 것들에 싸먹는 문화, 이런 것들도 그분들에겐 굉장히 생소한 문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겉으로 보여지는 게 징그럽기 때문에 야 이런 걸 먹냐가 아니라 이제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주관적인 개인의 영역으로 보여진다,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다큐멘터리를 보면 이 생물은 바닷속 가장 깊은 곳에서 생태계 사실 최하위에 위치해서 이제 바닥을 청소하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영상을 보면 먹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진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죠. 반면에 나는 붕따위에 살면서 이걸 먹는데 고기가 달고 기름지다. 단맛 측면에서 랍스터와 굉장히 비슷하다는 거. 예전에는 먹어보질 않았지만 지금은 이걸 먹고 있다는 댓글도 이제 긍정적인 내용으로 달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구적인 내용으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 인류가 이 갯벼룩에 대한 공부나 연구가 아직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바다 밑의 생태계를 봤을 때 그 최하위를 청소하고 다니는 그런 일꾼이 인류가 만약에 이걸 잡아먹기 시작한다면 문제가 될 것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거 아니어도 먹을 게 많은데 굳이 왜 그 자연 밖에 이렇게 안 되는 이런 거를 뭐 양식으로 되면 먹겠지만 왜 굳이 생태계까지 파괴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먹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그 상어열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이제 상어 지느러미만 자르고 몸통은 바다에 던져버리거든요. 그럼 피를 줄줄줄줄 흘리면서 상어는 헤엄도 칠 수 없는 상태에서 바닥으로 그대로 가라앉아서 목숨을 잃게 됩니다. 이렇게 인간이 자기들의 그러한 그 식욕, 이것도 욕구잖아요. 이 욕구를 컨트롤하지 못해서 생태계를 파괴하는 그런 일은 없어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 이제 갯벼룩을 여러분들께 이제 보여드릴 텐데, 제가 이렇게 기사에서 따온 갯벼룩의 이미지 굉장히 좀 징그럽다고 여기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런 얘기 있잖아요. 겉모습만 보고 어떻게 그 생물이 됐든 동물이 됐든 또 사람이 됐든 그것들의 진가를 평가할 수 있을까? 많은 질문을 이 갯벼룩이 아마 이 자기의 겉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선사해주는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여러 가지 댓글들을 좀 많이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굉장히 흥미로운 뉴스, 이렇게 랍스타보다 더 맛있다는 바다바퀴벌레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렸습니다. 영상이 유용하고 정말 좋았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나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주청이는 또 다음 시간에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